15년 전인가 그때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 분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제 어디서 이제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이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여자라도 이쁜 여자 이길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외모에만 엄청나게 이제 치중을 해요. 그리고 얼굴이 또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또 조금 그렇다고 막 이렇게 탤런트적으로 이쁜 얼굴도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얼굴은 조금 이쁜 편이에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모에 이제 가꾸는 것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외모를 가꿈으로 해서 이제 이뻐짐으로 해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자기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컨설팅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이제 성형 수술을 이제 하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제 40 중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리 외모를 가꾼다 한들 15년 전보다는 못하죠. 그때는 성형을 안 했어도 이렇게 탱탱했는데, 지금은 약간 인조인간 그런 형국을 띄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쁘고 뭐 해서 이제 뭐 데이트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하지만, 정작 자기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지 되는데, 괜찮은 남자는 이게 잘 만남으로 해서 이게 쭉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한테 이제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상대가 자기를 거부하고, 또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또 자기가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만 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부정한 세월을 보내면서 허송 세월을 보낸 거죠. 이제 시체말로 그래요. 머리가 똑똑한 여자보다는 이쁜 여자가 더 좋다, 팔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팔자가 좋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여자는 이쁨으로 해서 이길 수가 있지만, 내가 아무리 이쁘더라도 팔자가 좋게 태어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아무리 팔자를 좋게 가지고 태어난 여자라도 친절한 여자, 상냥한 여자를 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사에 친절하면서 이 베품으로써 이해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일상생활을 해라. 근데 그게 안 돼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자기 외모 가꾸는 거는 다 되는데,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는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는 외모만 투자를 한 것이 뭐 수억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수양을 쌓는 거에서는 인색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나이 40대 중반까지 되도록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를 못해서,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게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결혼할 나이가 정년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격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사실 배우자의 격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자로서의 그 인생이 이제 거의 폐경이 되면 다 여자로서의 이제 인생은 끝났다. 이제 자기 자신들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난 거는 아닌데 자기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축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조마조마하고 이게 한마디로 좀 조바심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물론 이제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공을 쌓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본성이라 친절히 몸에 배야지 되는데 친절히 몸에 배지를 않으니까 좋은 남자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제 이제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 자체 그대로 좋은 남자들은 다 떠나버리게 돼요. 그 남자들이 진짜 능력이 있고 연봉이 몇십억에 좋은 회사를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40대 중반 성격 까칠한 아무리 이쁘더라도 성격 까칠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이렇게 아우러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좀 죽은 거면은 이제 앞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남자 그 전에 자기가 그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남자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풀이 꺾인 거를 15년 전에 그 기가 좀 꺾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친절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런 마음씀을 그 마음씨를 썼다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이분이 여태까지 이제 그 컨설팅을 제가 이제 3번 정도 해드렸는데 하는 과정에서 가장 실수였다면 실수는 성형수술을 했은 거예요.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자기의 격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자기 자신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탤런트나 영화배우들 다 성형수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좋아졌는데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죠. 그러면 손님도 그 탤런트입니까? 아니면 영화배우입니까? 그 탤런트도 아니고 영화배우도 아닌데 왜 탤런트를 따라하고 영화배우를 따라합니까? 그분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자기 외모가 곧 자기의 그 격을 나타내고 가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분은 일반적인 그 평범한 그런 그 직장인인데 그런 격이 다른데 왜 그 탤런트를 이야기하고 영화배우를 이야기하느냐. 본인은 본인이고 탤런트는 탤런트고 영화배우는 영화배우예요. 사실 탤런트나 영화배우도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발복이 돼서 더 좋아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더 좋아지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성형수술은 하지 말아라. 원래 성형수술은 내가 부득이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내 원형적인 그 체형이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미용해서 조금 더 이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쁜 얼굴이 발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얼굴이 발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은 누가 짓느냐? 내 자신이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분은 엄청나게 신분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었기 때문에 그 발등 자기가 찍은 거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5년만 지나면 40대가 아니고 50대예요, 50대. 그 50대가 되면 더더욱 괜찮은 남자가 자기를 선택하기는 더더욱 힘드니까 마음의 조바심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불안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 우울증 약까지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순간의 판단과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새삼 느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 어떠한 그 선택을 했고 어떠한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인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게 되는 그런 형국이 우주 진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든 원망을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그나마 남은 인생이 발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